(8월 10일) 수요일 황경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당대표 및 지도부 이 경선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정현 의원 당선뿐만 아니라 전체 지도부 9명 가운데 앞으로 지명할 지명직 최고위원과 또 현재 당선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까지 합치면 9명 중 사실상 8명이 친박이고, 비박은 강석호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데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이 잠룡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 친이 비박들까지 전체가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고 지도부가 친박 일색으로 된 부분에는 아마 현재 새누리당 내부의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반영된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아마 이 비박이 당대표로 당선되면 그야말로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새누리당 당원들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착을 하면서 지금 친박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정현 의원이 호남 출신이니까 영남당의 호남 대표를 최초로 세워서 이정현 의원이 경선 유세에서 이야기한 호남에서 20%의 지지율을 가져오겠다 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당선의 원인은 아마 청와대와 권력 핵심과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 놓치게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고 풀배팅을 했다. 그야말로 지난 2014년 서청원과 김무성 간의 당대표 대결보다 훨씬 더한 집중력을 가지고 풀배팅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보면 이정현 후보가 40, 2위를 한 주호영 후보가 30, 3등을 한 이주영 후보가 20, 한성교 후보가 10, 이렇게 해서 친박이 7, 비박이 3, 7대3의 득표 비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전국에 민심 순례를 한다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편안한 복장으로 마을 해관이고 시골에 가서 자면서 사실상으로는 이 전당대회에 단일화라든지 또 대통령과 TK 초선 의원의 면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마지막에는 본인이 비박 단일 후보로 주호영 의원을 민다든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상 다 했습니다. 겉으로 민심 순례지 솔직히 말하면 이 전당대회 경선에서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거나 개헌을 주도할 수 있는 비박 당대표 즉 대리인을 만들기 위해서 몸만 지휘방에 있지 할 일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7대3의 참패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새누리당 당원들도 지난번 총선 과정의 대패배에 있어서 청와대나 친박 지도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더 큰 책임을 김무성 전 대표에게도 물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의 뜻대로 한때 복심이라고
대통령의 내시라고 자처했던 이정현 의원이 돼서 앞으로 전국은 원만하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정현 의원이 31년간 16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은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벌로 봐도 엘리트도 아니고요. 지역으로 봐도 영남도 아니고 호남입니다. 사실 이번에 친박 핵심과 청와대는 지난 7월 27일 저녁입니까? 서청원 대표가 40여 명의 친박 의원들을 모아서 저녁을 중국집에서 하고 그 직후에 이주영 의원을 바로 만난 부분을 보면 또 한간에 알려진 부분을 보면 이주영으로 후보를 통일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당의 경선 과정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잠바를 휘둘러대는 이정현 의원의 호소가 먹혀들어서 이 지지율에서 이정현 의원이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친박 지도부나 청와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안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주영을 계속 밀었는데 그럼으로써 이정현도 당선권에 가고 이주영도 당선권에 갔다가 표가 완전히 분산되면서 이 두 사람이 얻은 표는 60%인데 이것이 30-30으로 분산되면서 주호영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흘러가는 지지율 추이를 예의주시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정현으로 표를 모으기로 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주영 의원으로 하여금 친박 비박에 오다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 비판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작전은 성공해서 이 이정현 당대표로 옮겨 타서 만들었고 또 이정현 의원은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참모로서 12년이 있었으니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핵심 실세나 지금 권력의 실세가 누구라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아마 대외적으로는 할 말을 하고 당의 친박 비박이 없이 상빙척을 펼치는 모양새를 갖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처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대표직을 별 트러블 없이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요즘 청와대나 대통령의 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손살같이 움직이는 그런 새누리당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 또 삐걱거리면서 가는 모습보다는 나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당청이 분리되거나 분당이 되거나 하는 우려들은 없어지고 청와대의 뜻이 일사불란하게 당에 관철되는 모양으로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민심의 소재나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이나 노선, 지금의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노선으로는 사드 이슈를 가지고도 보수 진영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안보 보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썩 올라가지 않고 있는 부분에는 민심을 잃는 어떤 시각이 상당히 고장이 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중과 친미사이를 오가다가 지금 사고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참모들이 여전히 대통령 주변에 있고 최근에 청와대의 원격 의료나 이런 문제에 대한 집중과 지금 전기료 누진세 문제, 김영란법에 관한 문제,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대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가는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민심을 잃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아마 정기국회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충돌로 나타날 겁니다. 특히 8월 27일 더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당 대표가 뽑히면 현재 안보는 보수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김종인 체제가 퇴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민주당은 국민의당보다 더한 강성으로 가게 될 거고요. 결국 야권이 전체가 강성 경쟁을 벌이면서 이 과정에서 청문회니 각종 폭론이 국감에서 또 여러가지 사실이니까 시끄럽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당권 경쟁에서 완패를 한 비박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관한 자료 유출, 또 녹취록 유출 등을 넘어서는 또 상당한 어떤 폭로가 여권 내부 분쟁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 경선에서 당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폭로를 통해서 정권을 흔드는 부분이 가시화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야권을 통해서 자료가 넘어가서 정리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여권의 핵심은 이런저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국을 쇄신할 만한 인적 교체를 단행하고 전국 운영 방향을 180도 턴하는 형태로 대중들, 서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남은 대선까지의 1년 반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온갖 정쟁과 온갖 폭로가 난무하면서 매우 혼란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특히 친박 핵심의 상상력 빙고는 결국 반기문 체제로서 우월한 경쟁력이 있는 대선 후보에만 집착을 할 것이고, 지금 여권 내부의 이 정책이나 노선의 완전한 변화, 인적 물갈이 부분은 착수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기문과 개헌 이 두 가지 카드를 친박의 주도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어설픈 형태의 시행착오를 거듭할 거라 보입니다. 자, 지금 한 방을 제대로 맞아서 여권이 서서히 국민들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느냐, 아니면 지금 우선 이 꽃감이 삼키기에 달다고 꽃감을 삼켰는데 얹혀서 나중에 큰 병이 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일단 여권에서는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더위에 유사일에 가장 더운 날, 더운 해 중에 하나라는 이 삼복 더위에 또 더 나아가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조용히 숨어서 치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전적으로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22%가 참가해서 투표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체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과연 지금 가진 권력을 놓기 싫다, 정권 교체를 당하기 싫다, 그러려면 똘똘 뭉쳐야 된다, 딱 그것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힘 실어주자. 자, 이렇게 나온 어떤 결론들이 과연 보수 진영 전체에 어떤 상황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내년 12월 대선의 결과로 좌우되겠죠. 자, 현재까지도 이 상황으로 보면요, 솔직히 말을 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비박이 당선된다고 새누리당이 혁신하거나 쇄신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야말로 혁신과 쇄신과 방향전환과 노선전환을 놓고 치열하게 차별성 있는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오드 대결이었고, 기껏해야 호남에서 표 갖고 오겠다, 뭐 친박 비박 없애겠다. 국민들은 친박 비박에 대해서 있든 없든 관심도 없습니다. 둘 다 영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정현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호남 지도부가 만들어졌다. 또 새누리당이 바닥의 흑수저로 상징되는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로 국민들에게 약간의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자, 흑수저가 금수저로 되는 과정에서 과연 흑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금이 된 지 오래가 돼서 옛날에 흑수저였다는 사실조차도 본인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